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아모센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냥 딱 예상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경쟁률이 116.79 대 1. 이게 맞나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올해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HPO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신기록이네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그래도 54.2%나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하지만 하단인 12,400원 미만을 제시한 비율도 20% 가까이 된다는 거, 오랜만에 이런 분포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공모가는요, 밴드 하단인 12,4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마저 올려잡았으면 진짜 최악인 회사인 거죠. 확정 공모가 12,400원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약 327억 원, 예상 시총은 1,38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 청약 규모는 105억 원 정도고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상장은 25일, 균등은 50% 고정 방식, 청약은 신한금융투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신청 수량 기준으로 2.57%. 네, 이 또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기대도 안 하기는 했지만. 주로 15일과 1개월 단기간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1%대를 기록했던 시엔투스 성진, 진시스템 다음으로 낮습니다. HPO도 4%대는 됐거든요. 네,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수는 비율로 32.5%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5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벤처금융이 전부 다 엑시트하지는 않네요. 네, 비교해서 보면 유통 가능 물량도 딱 중간 수준, 그리고 금액으로 봐도 좀 애매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통 가능 금액이 아주 낮다면 그 메리트라도 높게 쳐줄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아무튼 다음으로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면 유사기업으로 더구전자, 드림텍, 파트론, 한솔테크닉스를 선정했고요. 이 기준도 한 차례 변경이 되면서 대상 기업까지 싹 바뀌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다행히 2020년 온기가 아니라 2021년 1분기 기준에 최근 1년 실적을 적용한 퍼라서 퍼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18.26배. 그리고 평가 가치를 계산할 때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술 성장 특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래 가치를 땡겨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잖아요. 아모센스는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5%로 할인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추정 실적이 조금 터무니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3년 매출액이 5.6배나 늘어난다고 잡아놨어요.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엄청 큰 폭으로 증가하고요. 아무튼 이 당기순이익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EPS, 주당 순이익을 구했고요. 여기다가 적용 퍼 18.26배를 곱해서 2492원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은 39.55%예요. 할인율이 꽤 높아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전 증권신고서에는 조금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증권신고서에서 퍼가 좀 낮아졌다고 할인율을 같이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더 낮아질 수도 있던 공모가인데 12,400원이 된 거네요. 그럼 2021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88억 원. 2021년 예상 순이익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추정치를 믿어줬습니다. 74억 원 정도. 그러면 퍼는 18.08배가 나오는데요. 과연 비교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더구전자는 6.8배, 파트론은 10.5배입니다. 이 종목들은 2020년 기준으로 이익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퍼가 이 정도인데 아모센스 적자 기업인데 18배라면 이미 고평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기업 분석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때도 사실 장점은 찾지 못했죠. 아무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장점을 찾아보면 그나마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됐다는 부분, 요거 하나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최저치를 갱신한 수요 예측 경쟁률,
그리고 2%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애매한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 밴드 하단임에도 싸지 않은 공모가, 이 정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그렇고요. 한도와 배정 물량, 균등 배정까지 예상하면서 결론을 내볼게요. 한도는 일반 등급, 우대 등급 모두 69,400주까지 가능한데 청약 단위에 따라서 68,000주가 최대 청약 가능한 수량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5억 원이 조금 넘네요. 비대면 은행 제휴 계좌는 청약 당일에 개설하고 바로 청약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한금융투자의 20일 제한 피하는 방법도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네, 넘어가서 배정 물량은 69만 4,965주.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34만 7,482주입니다. 청약 건수는 우선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했던 이삭 엔지니어링 13만 5천 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당시에 이삭 엔지니어링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이노뎁을 한번 보니까 이노뎁은 또 5만 건도 안 됐어요. 아마 하이투자증권에 계좌 없는 분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공모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이렇게 별로인 공모주라니 균등마저 패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해서요. 저는 청약 건수를 8만 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너무 낮춰 잡은 건가? 아니면 오히려 더 적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4주, 그리고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5주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청약 증거금 62,000원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청약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니까 HPO가 떠오릅니다. 당시에 시초가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는 아주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회사의 성장성에도 큰 의문이 들고 또 대표이사 엑시트를 위한 공모가 아닌가 싶은 부분, 4번이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뢰를 완전 잃은 부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저는 균등도 패스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장일 성과는 예상과 달리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내키지는 않기 때문에 쿨하게 패스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료 토대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콧물이 오늘 너무 나와서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특히 조심하세요. 코로나 당연히 조심하시고요.